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제4절 신용조사 중에 세 번째 신용조사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래은행을 통한 신용조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래할 상대방의 거래은행, 우리가 이것을 이제 뱅크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용조회를 의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만 신용조사 자체가 거래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탈이라든지 캐패시티에 관련된 숫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확인 가능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조사는 은행을 통해서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업자를 통한 신용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동업자 조회처에 의해 신용조사가 실시되는데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신용조사를 요청했을 때 그 조회를 해주는 그 내용이 크게 우리가 믿을만하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에 의한 신용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기본 정보 및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국내 우리 수출 무역 창업인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코트라의 신용조사입니다. 코트라 역시 조사 의뢰를 받아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에 대한 발굴 및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신용조사 기관을 통한 신용조회가 되겠습니다. 커머셜 크레딧 에이전시인데 상세한 신용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용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약 240개 이상의 현지 법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DMB 회사는 한국 법인인 DMB, nicedmb.com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상업 신용조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그 아래에 있는 그림 이미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슈어의 해외 지사 및 전세계 신용조사 기관을 연계하여 해외 기업의 기본 정보나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의뢰인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용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조사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거래 결정의 자기 책임성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하여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역 창업자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제품을 선적한 후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해외 공급자에게 선지급을 지급하였지만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창업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창업 초기에 대규모 계약 체결에 대한 성공에 도취되어 신용 확인의 기본적인 그 단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 번의 중복 확인을 거쳐야 하며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도움조차도 결국 도움에 그칠 뿐이지, 따라서 중요한 거래일 때는 우리가 무역보험을 가입하여 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15분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K슈어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수출 신용 보증 매입 제도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링크해 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용조사에 대한 주의사항. 그중 첫 번째가 반드시 기본 정보를 확인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역 사기의 대부분들은 거래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 확인만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라의 해외 무역관이나 현지의 상공회의소나 각종 유료 업체 정보나 DB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역 사기는 온라인 거래나 이메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바이어가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한 구매 상품, 구매 관심 품목 및 등록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의 이름이나 회사명, 그다음에 국가명,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관심 품목, 그다음에 주소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동일한 메일 계정으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문의를 대량으로 하는 경우, 이메일 도메인 계정과 국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 확인되지 않는 첨부 파일 또는 링크의 접속 유도를 통한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홈페이지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보여지는 정보와 기재되어져 있는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이메일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 구글 검색으로 플라우드 리스트 또는 스캔 바이어의 이메일이나 회사명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래일 경우 상대방의 국내 방문을 유도하고 직접 상대방의 회사나 생산 시설을 방문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소와 다르면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청하거나 혹은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오면 반드시 유선 전화나 화상 미팅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 피싱인데요, 보이스 피싱. 그래서 체계적인 회사일 경우에 사무실 이전 등으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이전의 내용을 통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신뢰성 있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거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결정 전에 신뢰성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나 화상 미팅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좋은 조건의 첫 거래를 조심하라. 첫 거래를 하게 된 바이어나 수출업체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받거나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해 온다면 이는 무역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초기에 소액 거래를 한 후에 대형 거래를 통해서 무역 사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극히 많습니다. 몇 번의 거래로 신뢰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몇 년 이상 안정된 거래를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바이어의 국적으로 신뢰도를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선진국에서 온 오퍼라고 해서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 기업을 가장한 제3국인의 무역 사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뜸해졌는데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해외 아프리카 바이어들이 무역 사기를 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여행을 가서 이전을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호텔 주소를 사무실 주소인 척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지메일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바이어인 것처럼 하고 한국 기업들한테 왜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당히 네덜란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가와 관계없이 세계 전역에서 무역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선진국에서 제3국인이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급할수록 무역 사기에 주의하라. 무역 사기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를 노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 협상 시에 자신의 어려움이나 촉박함을 드러내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하고 대규모의 거래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의 지인이나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언을 구한 후에 판단을 하게 되면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용조사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지만 마지막에 제가 신용조사보다는 신용조사를 하기 이전에 주의사항으로 여러 가지 바이어에 대한 신용 내용을 파악을 하고 무역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신용조사의 방법보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5강 5장 해외 거래선 발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